됐다. 자, 모두 앉으세요. 앉으시고 강의 시작하죠. 네. 자, 동초사 우리 제1기 3차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랑하고 단간에 강의하고 행정 코스 진행합니다. 자, 박수. 늘 강의를 하니까 박수 받는 때 굉장히 중독이 됐어요. 뭐든지 자꾸 하면 습관이 되고 또 이렇게 자꾸 좋아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려가 이제 점점 많이 변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40년 전에 경북이대 다녔을 때 본과사학일 때 대구 동산병원, 그 당시에는 지금 계명이대 동산병원인데 그때는 동산병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대구 지역에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서 가장 선진화된 병원이 우리 경북이대가 아니고 동산병원이 가장 첨단 병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에 없는 기계라든지 경북대학에 없는 약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동산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북대학병원에서 PK 실습하다 동산병원 가서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어요. 병원의 구조가 틀려요. 자, 그 당시에 우리 경북대학병원은 응급실하고 방사선과하고 병리하고 다 떨어져 있었어요. 더 우스운 것이 해부 병리가 어디 있었냐면 병원에 있지 않고 의과대학에 있었어요. 본관 2층에 그 있었어요. 그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동산병원 떡하니까 계명이대 동산병원이니까 본관 1층에 응급실이 있고 바로 옆에 엑스레이과가 있고 바로 2층이 해부병리과가 있어요. 해부병리과가 어디냐면 제일 병원의 중심 원장실 바로 옆에 해부병리과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해부병리과가 왜 제일 좋은 자리 있고 영상의학과가 제일 좋은 자리 있고 그렇거든요. 응급실이 제일 좋은 자리. 그래서 우리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게 진짜 맞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병원이 인류병원을 만들려면 무슨 과를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내과에서 내과를 하겠죠. 아니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가 가장 좋은 선생님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첨단 영상 장비. 두 번째 무슨 과를 뽑아야 되겠죠? 외과가 훌륭한 외과, 수술 잘하는 외과 선생님을 뽑아야 돼요. 그럼 영상의학과하고 그 다음에 외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리과 이 세 과가 잘하면 나머지 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전쟁을 할 때 태평양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항공모함에서 즉 항공모함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비행기에서 뭐를 보내죠? 수색하는 비행기를 보내죠. 정찰기를 보내가 적 항모가 어디 있다 하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는 이어서 항공모함에서 내객기라든지 전투기를 발진해가 적 항모를 격침을 시켜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러면 항공모함이 가장 중요한 부서가 뭐냐면 바로 전산 그거죠. 정찰하는 거죠. AWACS 갖다 가지고 늘 적 항모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전쟁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질병에도 마찬가지죠. 우선 환자가 올 때 저 환자가 무슨 병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게 영상의학과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영상의학과가 진단을 정확히 하면 그 다음 외과, 내과가 치료를 하죠. 내과가 치료하고 안 되면 외과에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수술해가지고 그 병이 무슨 병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해놔야죠. 그렇게 병원의 가장 중요한 부서는 영상의학과, 두 번째는 외과, 세 번째는 해부병리과. 이 세 개가 이제 병원의 핵심 부서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과는 그 세 파트가 잘하면 나머지 의사는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병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가 무슨 부서가 될까요? 전산 파트죠. 전산 파트가 되는 거죠. 앞으로 병원은 어떻게 되냐면 응급실이 있으면 그 옆에 영상의학과가 있어야 되죠. 영상의학은 뭐 필수니까 그 옆에는 전산 파트가 있는 거죠. 전산.
그게 A 왁스가 있고 A1 기계죠. 인공 그 기계가 환자의 모든 정보를 빨리 분석해가지고 알고리즘 분석해가지고 이걸 임상의사하고 외과의사한테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서울의 가천길병원에서 그 왓슨에서 난 인공지능 기계가 도입이 되고 곧 가동이 될 거예요. 앞으로 내 생각에는 한 5년 내로는 상당한 분야를 거기 A1이 그걸 차지하는. 그렇게 되면 의사 역할이 적어지느냐? 아니에요. 더 일이 많아지. 더 일이 많아. 왜냐하면 의사 중에서 이 인공지능의 안에 데이터를 집어 있는 의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엉터리로 진단하는 걸 찾아내 가지고 교정해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진료는 영상을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진료를 하는 거죠. 그 시대가 바뀌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맹장염, 충수염 이런 환자는 옛날에는 그 진찰을 해가 외과의사가 경험 많은 외과의사가 진찰해가 맹장염입니다 해가 배를 열죠. 근데 지금은 그래 하는데 아무 데도 없죠. 만약에 맹장염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여는데 개실염 같으면 환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개실염은 메디컬 치료고 충수염은 서지컬 치료죠.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가 가만히 있지 않죠.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상의학이 우리 의사의 그 진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고 영상의학의 베이스로 모든 걸 에비던스를 그 환자 진료하면서 전부 다 그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옛날하고는 틀려지는 거예요. 그 에비던스가 없으면 자기의 진료의 행위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시대 사람, 여기에서 사람은 새로운 시대 사람이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에서는 영상의학 지식으로 무장해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의사를 하겠다. 지금 벌써 그래 돼 있죠. 미국에는 낮에 영상의학 가서 진찰을 하고 잤네. 엑스레이나 CT, MR 찍으면 퇴근하면 급한 거는 그날 당장 리딩하지만 안 급한 거는 그 다음 날 밤이 되면 인도 의사가 판독을 해가지고 미국 병원으로 리딩제가 날아가죠. 날아가가 아침에 미국 의사가 인도 의사가 판독했는 걸 보고 이제 진료를 시작하는 거죠. 그 시기 그런 시기가 됐고 벌써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영상 판독을 전문하는 의사가 있어요. 앞으로 그게 보편화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 근데 유감이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영상의학과 세계 몇 위겠어요? 실력이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 우리나라 의료주에서 가장 첨단이고 아주 제일 엑스를 한다가 내과 외과가 아니고 내과는 밑에 쳐져 있어요. 영상의학과 1위예요. 그럼 우리나라 영상의학과 왜 세계 2위가 됐냐? 이유는 딱 세 가지. 첫째는 영상의학의 CT, MRI 초음파가 비보험이었어요. 돈이 되는 거죠. 돈이 됐다고. 초음파, CT, MRI가 옛날에는 비보험 되니까 병원마다 CT, 초음파, MRI를 사주죠. 돈이 생기는 거니까.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되는데 남한이 5천만이죠. 모든 어려운 케이스는 서울의 빅5 병원에 다 집중되거든요. 집중되죠. 그러니까 모든 희귀한 케이스라든지 어려운 케이스는 전부 서울의 빅5에 집중되니까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이런 데는 엄청난 데이터가 개념이 되죠. 예를 들자면 판크레아스의 아주 희귀한 질환을 보는 영상의학이 있었는데 학회 가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가령 뭐 특이한 병인데 이제 일본 의사가 동경대학에서 이 케이스는 작년에 한 5케이스 봤다 하면 우리나라 영상의학 저는 50케이스 봤는데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집중이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영상의학과는 글로벌이 되는 거죠. 영상의학과의 그 교수님들이 선구자들이 내 그 영상의 학회를 전부 다 발표를 뭐로 시켰냐면 한글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하라. 그렇게 영상의학과의 논문도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그렇게 처음부터 글로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영상에 아무리 좋은 논문을 써도 한글로 써가지고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영상회가 탑이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는 더 올라갈지 그대로 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그거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렸어요. 우리 내과의경우도 이제 부정맥이 뭐 거의 세계 탑 수준이 됐는데 서서히 내려가거든요. 왜 내려가냐? 정부가 규제를 하는 순간 망하거든요. 우리나라 골프가 왜 세계 제일이냐? 정부가 골프 육성책을 안 하기 때문에 세계 제일. 우리나라 골프를 망하게 하는 데는 3년만 하면 충분해요. 우리나라 골프 진흥위원회를 만들어가 정부가 꿈나무 뭐 골프 선수를 뽑고 이러면 3년 만에 우리나라 그 랭킹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이 경쟁을 시켜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지. 정부가 진흥책을 문화진흥책도 K-팝 같은 거나 이런 거 정부가 손대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수만이나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제일 잘하죠. CG한테 맡기면.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이 공부가 아이고 피곤한 모양이네. 자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3학년 김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담낭의 스킨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낭과 빌리어리 트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리어리 트랙은 간 내에 있는 스몰 바일 덕트가 합쳐져서 레프트 헤파틱 덕트와 라이트 헤파틱 덕트로 합쳐지고 요 레프트 헤파틱 덕트와 라이트 헤파틱 덕트가 합쳐져서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됩니다. 이 커먼 헤파틱 덕트가 시스틱 덕트와 합쳐져서 커먼 바일 덕트가 됩니다. 이 커먼 바일 덕트가 판크레아스에 관 판크레아틱 덕트와 합쳐져서 그 커먼 채널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듀오더넴의 세컨드 포션에 있는 메이저 파퓰라로 나오게 됩니다. GB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GB는 이 서양 배처럼 생겼습니다. 먹는 배처럼 생겼는데 이 부분이 이제 펀더스, 바디, 그다음에 누드브라고 불리는 인펀디블룸, 그다음에 넥 이것이 이제 시스틱 덕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큰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헤파틱 덕트와 레프트 헤파틱 덕트가 라이트와 레프트가 합쳐져서 커먼 헤파틱 덕트로 합쳐집니다. 이것이 시스틱 덕트와 합쳐져서 커먼 바일 덕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각 문부를 보시면 이 바일 덕트 부분하고 헤파틱 아터리 프로퍼가 보이고 그 뒤로 이제 헤파틱 포탈 베인이 세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걸 각 문부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버블레드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의 머리가 이 부분이 될 것이고 발 부분이 이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푼두스가 있고 바디, 인펀디블룸, 넥, 그다음에 시스틱 덕트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한 7에서 10cm 정도의 길이이며 볼륨은 30에서 50cc입니다. L1부터 L3 레벨이 있고 모양은 오발 쉐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접혀져 있는 폴디드된 모양도 꽤 있고, 우리가 프리지아 모자라고 하는 스머프 모자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양도 있다고 합니다. 이 GB는 GB 포사라고 하는 간의 비세랄 서페이스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프로브 부분, 이 부분이 본더스, 여기가 바디, 인펀디블룸이 있고 넥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브코스탈 스캔이기 때문에 시스틱 덕트가 이 부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잘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골블레드의 히스톨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뮤코자는 컬럼나 에피델리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브로 머스큘라 레이어, 스무스 머슬이 존재하게 되고, 시로자층이 존재합니다. 시로자는 파이브러스 커넥티브 티슈인데요. 나머지 정상 소화관 조직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서브 뮤코자층하고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로키탄스키 아쇼프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이 RAS라는 구조물은 담낭 내강압이 올라가면은 담낭 벽 중에서 약한 곳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서브 뮤코자, 서브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물입니다. 이 파이브로 머스큘라리스 레이어에는 원래 정상 소화관 조직에는 종주근과 윤상근이 둘 다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종주근이 없고 윤상근만 있습니다. 정상 소화관 조직들은 컨트랙션도 하고 페리스탈시스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되지만 발블레드는 페리스탈시스는 필요 없고 컨트랙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윤상근만 존재합니다. 종주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치밀하지 못하고 근육 사이사이에 공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담낭 내강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뮤코자리 폴드하게 되면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강이 딜라테이션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사이너스 안에 있는 그 바일 등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담낭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인플라메이션도 일으키게 되고, 세포가 침윤하고 파이브로 머스큘라 레이어가 증식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에서도 보이지만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했을 때, 크로닉 폴리시스타이티스 했을 때도 관찰되는 구조물입니다. 네,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걸블레드에는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와 서브 뮤코자층이 없습니다. 에피셀리움 다음에 라미나 프로필라층이 있고 그 밑에 머스큘라가 층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 구조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 내강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에피셀리움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사이너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사이너스가 생기는데요. CT상에서 보시면은 CT-MR 상에서는 이 근충이 이렇게 비유되고 월 안에 이 새까맣거나 또는 이렇게 새하얗게 보이는 점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걸블레드의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블레드는 복벽 표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찾기 어려운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찾으시냐면은 레프트 포탈 베인하고 라이트 포탈 베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 두 개가 이렇게 만나지는 지점, 요거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프루브를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양 포탈 베인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선상 고에코 구조가 프루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메인 인터로발 피셔인데요. 요거에서 이제 프로브를 조금 더 세우기만 하면은 발블레더를 이렇게 잘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GB의 스캐닝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서브코스탈 뷰, 인터코스탈 뷰, 트랜스버스 뷰가 있습니다. 이 서브코스탈 뷰하고 인터코스탈 뷰는 벌블레드의 장축, 그다음 트랜스버스는 단축을 관찰할 수 있겠는데요. 이 GB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금식, 앰퓨어를 하고 봐야 됩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은 GB의 월이 컨트랙션해서 내강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환자들이 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물 한 200에서 300cc 정도, 약 먹을 정도는 먹어도 되니까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브 코스탈 뷰에서 지금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이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슈파인 뷰에서 보지만 가끔 이제 오비스하거나 리버 시루시스가 있어서 GB가 횡으로 누워버리는 경우, 이렇게 서야 되는데 누워버리는 경우에는 수파인 뷰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투스 자세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B의 벽을 관찰할 때는 벽 두께를 재야 되는데요. 요 이제 서브 코스탈 뷰에서는 GB의 벽 두께를 재기가 어렵습니다. GB와 리버 사이에 GB 포스 사이에 있는 페이시 있는데 그게 이제 고에코로 보이게 되면은 걸블레드의 월과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잘 관찰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인터코스탈 뷰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인터코스탈 뷰에서도 이제 GB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이쪽 넥 부분 있는 쪽 벽은 이제 GB 월과 GB 포스가 겹쳐져서 두껍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요. 거꾸로 돌려야 돼. 두껍게 보이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후백. 네. 남낭백 후백. 네. 담낭백 후백 쪽에는 장관의 가스 같은 아티팩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실제 GB의 월을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여기를 관찰하게 되면은 GB의 두께를 잘 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7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숨을 이제 초음파를 찍을 때는, 초음파를 관찰할 때는 이제 호흡 조절 같은 거는 그냥 화이트하게 조용하게 천천히 내쉬라고 하면 되는데요.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숨을 깊게 내쉰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들이마시라고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이 인터코스탈 스캔 같은 경우는 GB의 넥을 보는 데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뚱뚱한 사람이라든지 리버 시로시스가 있거나 또는 리버가 아트로피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GB와 복벽 사이에 가스나 다른 여러 구조물들이 끼어서 관찰이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잘못됐고 네. 이 이제 오베스하거나 리버시러스나 헤파틱 아트로피 된 사람에서는 서브코스탈보다는 인터코스탈 스캔이 유효합니다. 예, 어떠시게요? 걸블레더가 사람에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 모양이 다 다른데요.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이제 보통의 이제 살찌거나 마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오비스한 사람들인데요. 간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깊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씬한 사람들은, 마른 사람들은 이 쥐비가 이렇게 세로로 쓰게 되면서 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비스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브코스탈에서는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인터코스탈 또는 그 립 위에서 관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이 보이고 라이트 포탈 베인이 보입니다. 요 이게 합쳐지는 부분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쥐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쥐비의 푼두스가 보이고 이 쥐비의 바디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쥐비의 넥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체부를 본 다음에 바디를 본 다음에 프로브를 조금 더 세우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뷰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푼두스가 보이고 바디가 보이고 넥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 서브 코스탈 뷰에서는 넥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서브 코스탈 뷰에서는 담낭 내강의 허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쥐비 안쪽은 허상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반향 허상이라고 부르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복벽 부분에 있는 이 복벽 부분에 초음파가 빔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반사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터는 담낭 저부에 있는 벽 비후, 종괴성 병변을 잘 관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터와 같은 허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모닉 이미지 테크닉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는 하이 프리퀀시를 프로브를 이용해서 해상도를 좋게 만들면은 이 허상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헤파틱 포탈 베인이 이렇게 레프트 포탈 베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에서 나오는 P2 라테랄 수페리얼 포션인데요. 요 라테랄 수페리얼 레프트 포탈 베인 부분의 윗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관상 구조물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간내 단관 인트라 헤파틱 덕트 바일 덕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아주 박수를 잘했어요. 근데 약간 오게 티라면 우리 강의한테 입맛을 다지는 소리가 나와요. 제가 IQ 타임이 좀 그러니까 강의하기 전에는 입을 좀 이렇게 물을 좀 축여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말할 때 아주 자신감이 조금 결여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강의할 때는 자신 있게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아주 뭐 우수한 발표를 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아주 잘하겠어요.